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헌터헌터의 과거와 현재,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작가가 죽은 게 아니었냐고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놀랍게도 안 죽고 잘 살아있습니다. 단지 연재를 안 할 뿐이죠. 오늘은 완결보다 남북 통일이 더 빠를 것 같은 만화 헌터헌터 세계관 속 최강자를 가려봤습니다. 헌터헌터에 등장하는 뇌는 다른 만화와 달리 절대적인 수치로 전투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활용도에 따라 강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투에는 쓸모가 없지만 매우 유용한 능력도 존재하며 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닌 강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마음가짐에 따라 인물들의 전투력은 크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전투력으로 특히나 강렬한 인상을 준 인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헌터헌터 최강자 순위는 어느 정도 공식 설정에 기반했으며 진프릭스나 마조르딕과 같이 작중 직접적인 전투가 없는 인물들은 제외했습니다. 아르카와 같이 위험하지만 전투력이 없는 인물들 또한 순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헌터헌터 세계관 속 최강자들을 가려보도록 하죠. 1위는 메르엠으로 선정했습니다. 끊임없이 vs 놀이가 펼쳐지는 헌터 세계관 속에서도 메르엠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공감할 만큼 개미들의 왕 메르엠은 파격적인 강함을 자랑하죠. 개월수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여왕의 배를 찍고 태어난 메르엠은 내내 응용기 중 하나인 교를 본능적으로 쓸 수 있는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만약 그가 여왕의 뱃속에서 개월수를 다 채우고 나왔다면 아마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됐겠죠. 태어나서 한 첫 주먹질이 강화계 능력자인 공과 우복인의 필살기를 능가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매집 또한 엄청난데 네테로의 필살기인 백식관음 제로를 맞고도 치명상을 입기는커녕 살짝 익어서 멋있어진 모습이죠. 메르엠은 전투의 중요한 요소인 지략 또한 우수해서 분위를 바탕으로 네테로의 호흡을 간파했습니다. 전술은 인물들 간의 실력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변수로 매 중요한 전투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낸 능력은 특질계로 추정되며 능력자를 먹으면 해당 낸을 흡수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메르엠은 유피와 푸우를 섭취함으로써 신체 변형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며 유피가 분노로 힘을 이끌어냈던 것과 달리 메르엠은 감정의 변화 없이 낸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유피와 푸우를 흡수한 각성 상태의 메르엠을 보면 이게 헌터헌터인지 드래곤볼인지 헷갈릴 정도죠. 각성 이후 특별한 전투는 없었지만 유피를 상대로 분발했던 나크를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머리 한번 쓰다듬으니까 기절했어요. 메르엠은 헌터 세계관 속 최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투와는 무관한 분위에서 자신이 태어난 의미를 찾았으며 기억 상실일 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코무기를 떠올리는 등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매력적인 캐릭터로 헌터헌터의 전성기를 함께 했습니다. 2위는 곤이 제약과 서약을 통해 강제로 성장한 상태인 곤육몬입니다. 곤은 네페르피트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것이 끝나도 좋다는 제약을 걸었으며 모든 것 안에는 낸 능력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육몬은 발차기 한 방, 주먹 한 방으로 피트를 박살냈으며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도 왕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 안도할 정도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피트의 사우넨 또한 곤육몬의 상대가 되질 못했는데요. 곤육몬을 본 키르아는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 겨우 도달할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며 도대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이 정도의 오호라를 낼 수 있는지 오싹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곤육몬은 네테로가 수십 년 동안 수련해 백식 관음에 이른 것처럼 곤 또한 수십 년 동안 수련해 일정 경지에 도달한 모습으로 생전 곤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전투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완력과 오호라뿐만 아니라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며 과거 카이토가 팔을 잘릴 동안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피트의 움직임을 잡아내고 곧바로 반응할 정도의 스피드와 전투 센스 또한 보여줬죠. 네테로 회장 본인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평가한 피트를 단 2방 만에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각성전 메르엠과 붙었다면 볼만한 명승부를 펼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낸 능력을 잃어버린 곤이 앞으로 수련을 계속하더라도 이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이네요. 3위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테로 회장으로 선정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들도 피트를 네테로보다 우위로 평가했으며 그녀를 상대로 곤육몬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곤육몬보다 아래로 선정했으며 주관적인 기준에서 피트보다는 높게 선정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헷갈리는데 네테로를 피트보다 위로 평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서 네테로보다 피트를 우위로 평가한 시점의 경우 네테로가 수련을 통해 낸을 상승시키기 이전의 상태였고 백식관음이라는 그의 낸 능력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식 설정상으로도 피트, 유피, 푸흐, 직속 호위군보다 점수상으로 앞서 있죠. 전성기보다 기량이 녹슬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식관음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식관음에 대해 제노 조르딕은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타격하는 절대 성공 능력이라고 표현했으며, 메르엠은 극한까지 의식을 압축하여 시간을 거의 멈춘 상태로 만들어야 간신히 눈으로 쫓아갈 수 있을 정도라고 표현했죠. 메르엠이 코무기와 군의를 두지 않았다면 백식관음을 파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아 왕의 직속 호위군이 네테로를 상대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테로는 네네 분류법과 단련법을 창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그가 곤과 키라처럼 일찍이 넨을 접하고 수련에 임했다면 상상도 못할 괴물이 될 뻔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위는 키메라 엔트 중에서도 이질적인 존재들인 왕의 직속 호위군 네페르피트, 유피, 푸우입니다. 피트와 유피의 전투력이야 이미 검증된 바 있지만 푸우는 좀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르엠이 유피와 푸우를 시식했을 때 두 명이 우열에 가리기 힘든 맛이라고 했죠. 이로써 직속 호위군의 전투력은 서로 비슷하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만약 메르엠이 네테로를 먹었다면 무슨 맛이 났을지 궁금하네요. 순위를 네테로 아래에 두긴 했지만 직속 호위군들은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셋 중에서 유피만 전투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에게 시간이 있었다면 더 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마리의 개미들은 순수 신체 능력만으로 첫 전투부터 카이토의 팔을 가져간 동시에 키라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고, 키라를 비웃던 노부에게 탈모를 선사할 정도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속 호위군의 잠재력은 3위 이상이지만 경험의 차이로 네테로의 백식관음을 깨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4위로 선정했습니다. 5위는 조르딕 가문의 최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노 조르딕과 실버 조르딕입니다. 네테로보다 아래로 둔 이유는 제노의 드래곤 다이브 때문인데요. 드래곤 다이브를 사용했을 때 피트가 떨어지는 용보다 무서운 것은 저 인간이라며 제노가 아닌 네테로에게 다가갔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피트의 눈에는 제노보다 네테로가 훨씬 위협적으로 판단되었다는 뜻이겠죠. 작중 네테로가 반세기 전 내내 최강자라는 언급이 있었고,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제노보다 강하다는 의미이니 두 노인들의 실력 차이는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두 노인의 나이 차이는 60살 정도 난다고 하네요. 제노는 아들 실버 조르딕과 함께 콤비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버가 제노에 비해 육체적으로 팔팔한 나이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공동 5위로 선정했습니다. 안방 차지하고 폼 잡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조르딕의 실세라고 할 수 있지만,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옆에서 지켜만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평가는 어려울 듯 싶네요. 6위는 키라와 곤의 스승인 비스케로 선정했습니다. 평소에는 여리여리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 모습은 터질 듯한 근육을 소유한 인물로 원조 곤육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령은 57세, 낸 수련 기간만 40년으로 낸 수련과 육체를 단련한 시기만 해도 키라의 아빠인 실버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전력을 다한 그녀의 파워는 작중 인물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묘사되며 설정상으로도 인간 중에서는 네테로 다음인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낸 능력이 전투형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6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피로를 확실히 풀어주는 마사지 능력이라는 점에서 전투와 아예 무관하지는 않지만 실전 중에 활용하기가 힘든 만큼 제노와 실버보다는 전투의 변수가 많지 않아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7위는 키메라 엔트편에서 활약한 헌터들 모라우, 나클, 노부, 슈트, 카이토로 선정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네테로와 함께 간지 폭풍으로 등장했지만 노부가 쫄아서 탈모가 오는 바람에 저평가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클만 해도 5000번의 전투를 치른 베테랑인 데다가 모라와 노부는 그 네테로 회장의 조력자로 등장한 만큼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낸 능력 또한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고 활용도가 높아 팀플레이를 할 때 특히 빛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직속 호위군들의 발을 붙잡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조금만 시간을 끌었다면 유피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노부의 멘탈이 무너지지만 않았다면 개미들과의 교전도 훨씬 수월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카이토의 경우 단신의 몸으로 직속 호위군을 상대했다는 것 자체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유피를 상대로 슈트가 분발했음에도 피해를 거의 못 입혔다는 것을 볼 때 한쪽 팔로도 피트에게 데미지를 주고 사망한 카이토의 전투력은 상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환영여단의 단장 클로로와 이르미, 그리고 히소카는 8위로 선정했습니다. 1대1이라는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6위 이상의 전투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대1 혹은 난전에서의 대응력이 조금 부족한 듯하여 8위에 선정했는데요. 전투와 별개로 적으로 뒀을 때 가장 무서운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순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셋 중에서 클로로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며 히소카와의 대결에서 치명상을 입지 않고 히소카를 제압했죠. 하지만 사오넨으로 다시 부활한 히소카는 더 강해졌을 것이기에 지금 다시 붙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을 듯 하네요. 추가로 클로로가 과거 제노아 실버와 맞붙은 전적이 있는 탓에 팬들 사이에서 전투력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르미는 히소카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할 정도의 실력자로 아르카 편에서 여전히 키르아보다 한 수 위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키르아 또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죠. 9위는 키르아와 곤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드 아일랜드와 키메라 엔트 편을 거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까지 8위의 전투력을 상회한다는 생각은 도무지 들질 않네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로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헌터 시험에서 곤은 렌을 배우지 않고도 이르미의 팔을 부러뜨렸고 피트에 대한 증오를 담은 주먹에 모라오가 쫄기도 했습니다. 키라의 질풍신뢰와 정광석화는 직속호위군도 반응할 수 없는 스피드로 지금껏 나온 어떠한 렌 능력보다 빠르다고 봅니다. 두 명 다 앞서 언급한 인물들 중 최연소라는 점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천재라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인물들이기도 하죠. 10위는 크라피카로 선정했습니다. 암흑가에 오랫동안 몸담은 만큼 전투의 경험도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곤과 키르아에 비해 절대적인 강자와 맞붙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환영여단에 한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능력이라는 점에서 대응력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두뇌 회전이 빨라 헌터 세계관 속 전투의 가장 큰 변수인 지략도 우수하고요. 크라피카는 현재 연재 중인, 아니 휴재 중인 암흑대륙 편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현재 환영여단과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요크신시티에서의 조력자 히소카 또한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